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인공지능 회사에서 비디오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 윤희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현직자가 얘기해주는 해외 취업에 대한 Q&A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질문이 다들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들, 지금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런던은 물가가 진짜 비싸기로 유명한데 왜 굳이 런던으로 갔나요? 외국인이 적응하기에 좋은 다른 지방 도시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지금 런던에서 3년 반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맞아요. 런던은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런던에 온 이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하신다면 런던으로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첫째, 많은 일자리 기회. 그냥 서울이랑 똑같아요. 일자리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친화적인 문화. 확실히 런던에는 이제 영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많거든요. 뭐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런던에 외국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영국의 진짜 시골 마을에 가면 진짜 찐 영국 그 백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그 외국인한테 배타적인 문화가 조금 존재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 놀고 즐길 거리가 많아요. 되게 문화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야 되나? 뭐 마트, 영화관, 뭐 술집, 카페, 뭐 패션 이런 거 다, 그냥 모든 문화생활은 다 런던에 모여있기 때문에 확실히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런던이 편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비싼 만큼 런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에요. 똑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런던이 확실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인 그리고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저는 진짜 뼛속까지 한식 팔아서 그 한국 슈퍼마켓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런던에는 한국 슈퍼마켓이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런던 밖으로 나가잖아요. 한국 슈퍼마켓은 찾을 수가 없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에이시안 슈퍼마켓. 근데 그 에이시안 슈퍼마켓에도 이제 한국 거는 진짜 조금이고 대부분 뭐 일본, 뭐 중국, 뭐 대만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식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한인 사실 제가 영국에서 한인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약간 한국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확실히 런던의 한인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렴한 주거비와 저렴한 물가를 찾아서 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제가 앞에 말한 이 런던만의 장점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지방에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런던 외에 다른 도시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방 도시들을 많이 여행해본 결과 확실히 큰 도시일수록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고 뭐 즐길거리도 많고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런던을 추천합니다. 근데도 그래도 꼭 지방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큰 도시로 가세요. 큰 도시. 그나마 일자리가 큰 도시 있어요. 예를 들면 브리스톨, 본머스, 브라이튼, 버밍엄,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요 정도, 좀 대충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도시들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작은 도시는 전 진짜 비추해요. 외국인이 가서 적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초기 때 뭐 좀 친구도 사귀고 뭐 적응되면 나중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초반에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도 똑같을걸요? 서울에서 살다가 뭐 지방에 발령이 나가지고 진짜 작은 소도시 가시는 분들 적응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데 영국은 어떻겠어요? 정말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조건 지방에 가야 된다 하시면 차라리 초반에는 런던에 오셔서 영국 생활도 좀 적응하고 일의 경력도 쌓고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에 딱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영국에서 무리 없이 일을 하기 위한 영어 회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실 어떤 일을 하냐,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진짜 주관적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제 원래도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뭐 수능도 영어 치면 1, 2등급 정도 나왔었고
토익도 한 800에서 900점대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또 다들 그렇듯이 그 시험은 좀 잘 보는 편인데 그 스피킹을 잘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워홀 준비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거의 매일매일 스피킹을 연습을 했고 뭐 하루에 길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뭐 진짜 10분, 20분 좀 짬내서 유튜브 보고 짬내서 넷플릭스 보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영국에서 일을 하시려면 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제 발음도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제가 뭐 영단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 모르는 단어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일을 할 때 상사가 지시하는 것을 얼추 알아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꼭 되셔야 되거든요. 저는 비디오 에디터잖아요.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영상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거는 좀 잘라주고 이 부분에 뭐 이런 효과 넣어주고 이거는 좀 다르게 한번 편집을 해보자 라고 저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 상사가 저한테 명령한 거는 전 다 알아듣거든요. 뭐 회사에서 엄청나게 뭐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거나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여러분이 좀 지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2, 3분 정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다고 해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겠죠. 너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나 저번 주말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봤는데 와 영화 진짜 재밌더라. 근데 내가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가 근데 너무 길어서 내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었어. 근데 화장실 갔는데 내가 중요한 장면 놓쳤더라고. 막 이러면서 일상 회화를 2분에서 3분 정도 혼자 한번 끌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나요? 근데 이거 일상 회화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엄청 고급 표현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꼭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수준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좀 많이 요구하지 않는 한인 잡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뭐 한인 잡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영국 직장은 절대 못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한인 잡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온 진짜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저도 영국 회사에서 지금 잘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배우면 되는 게 언어죠. 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정규직 취업 가능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뭐 프리랜서, 인턴, 계약직 다 되거든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왔을 때 처음에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 계약직도 했었고 프리랜서도 했었고 그 다음 정규직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가능하고 워홀로 왔을 때 하면 안 되는 직종이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사항 거의 없을 테니까 네, 엔간한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홀 2년 이후에도 비자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절대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워홀 2년이 끝나면 무조건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대신에 워홀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꿀 수는 있죠. 뭐 여러분이 혹시 영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 그분이랑 파트너 비자로 비자를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취업했던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국에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창업을 하셔서 창업 비자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홀이 끝나기 직전에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지원해줘서 5년짜리 취업 비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회사는 1년 미만의 비자 소지자는 입사를 거부하나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비자가 1년 미만으로 남았으면 굉장히 불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뭐 현지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비자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만약에 내가 얘를 비자를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난 얘를 교육이랑 다 시켜놨는데 얘 다시 떠나보내고 또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되게 리스크고 뭔가 이 지원자에게 대한 안정감을 찾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다고 입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그냥 두드려 보고 여러분이 입사를 할 때 내가 비자가 이 정도 남았다. 뭐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 후에 우리가 비자 스폰서십을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포부를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이 없는 경우에도
현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워홀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셨나요? 당연히 경력이 많이 없어도 주니어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뭐 인턴 하셔도 되고 주니어 하셔도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주니어에게 이 취업 비자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가 사실 문제예요. 저는 주니어로 입사했다가 1년 뒤에 주니어를 뗐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주니어를 못 떼는 직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 주니어에게 취업 비자를 지원을 해주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뭐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제 경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선 저는 대학교 4학년 막학기를 남겨두고 워킹홀리데이를 대학교 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 나이로 2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진짜 꾸준히 대외 활동을 했었고 프리랜서 일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했었던 대외 활동 그 포트폴리오가 있었고, 프리랜서 했던 포트폴리오, 그리고 제가 휴학하고 중간에 계약직으로 일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총 합쳐서 1년 조금 넘게 일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쫌쫌따리 일했던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편집에 관해서 경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약간의 포트폴리오도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 경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다. 딱 제 나이에 맞게 주니어로 잘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국의 직장인으로서의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장점 3개, 단점 2개 한번 뽑아볼게요. 우선 장점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 이게 진짜 좋아요. 보스 눈치도 많이 안 보고 정말 그 분위기 자체도 자유로워서 의사소통도 좀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고, 불만이 있을 때는 확실히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사가 이렇게 막 통보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진짜 좋고, 뭐 호칭 문화도 없고 야근도 없고 강제로 진행하는 회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일이 바쁠 때에는 가끔씩 야근을 합니다만, 뭐 상사 눈치를 보느라 뭐 퇴근을 못한다 이런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연 33일의 휴가인데요.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해요. 영국의 공휴일은 총 8일이고 저희 회사의 휴일은 25일이라서 1년에 총 33일의 휴가가 있거든요. 뭐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1년에 33일의 휴가를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연달아 쓸 수 있어서 여름에는 제가 한 3주 정도를 뭐 바다로 놀러를 가요. 3주 그냥 통째로 놀러 가고, 겨울에는 그 12월부터 1월까지 그 크리스마스랑 새해 시즌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진짜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진짜 아무도 일 안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휴가가 며칠 남거든요. 그러면 금, 토, 일 휴가 내서 유럽 여행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휴가를 쓰는데, 이게 진짜 꿀이에요. 휴가 제출할 때 이유도 안 써. 이유를 아예 안 물어봐요. 이유 물어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휴가 가는데 너가 그 이유를 왜? 막 이런 거 진짜 이해 못하고, 뭐 일이 바쁘면 뭐 가끔 휴가를 뭐 엄청 연달아서는 못 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한국처럼 뭐 눈치 보느라 뭐 휴가를 못 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막 나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국 놀러와, 유럽 놀러와 라고 하면, 나 유럽 한 달 놀러 가려면 퇴사하고 가야 돼. 3주 휴가를 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퇴사하고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구나. 오픈된 연봉 협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연봉 협상이라기보다 연봉 통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연봉 협상이 좀 열려있는 편이고, 특히 경력이 한 6년에서 7년 요 정도 되면 이직하면서 연봉이 진짜 확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아직 주니어라서 연봉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저 경력이 확실히 쌓이면 그거를 굉장히 잘 쳐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좀 팍팍팍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고,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절대 끝나지 않는 비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해외 취업이 비슷할 텐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럼 난 다른 비자 스폰서십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가능하려나? 그냥 영국인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비자 문제가 정말 끝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제가 취업 비자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약간 회사에 좀 묶여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 이것도 뭐 그냥 해외 취업이 다 그렇죠. 모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 제2의 외국어를 쓰면서 일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페널티다. 뭐 이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로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적당히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제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 뭔가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항상 70에서 80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좀 더 똘똘한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데, 이게 단어 선택이나 문법 이런 게 좀 실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똘똘한 이미지로 보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좀 몇 개 모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 현직자의 입장에서 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